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7일인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일 4월 30일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중국 문제가 많아가지고 오늘 지난번에 생각했던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강의 제목을 트럼프 대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100일 동안 정말 과거 보통 대통령이면은 4년 동안에 이룩할 일보다도 더 많은 대변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트럼프 대혁명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그러나 그 혁명은 트럼프도 직접 쓰는 말입니다. 상식에 근거한 그래서 Revolution of Common Sense라는 말도 씁니다. 상식에 근거한 혁명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꾼다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미국적 전통을 회복한다는 그런 보수주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혁명이지만은 상식에 근거한 미국적 전통의 회복, 다시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그런 혁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난 100일 동안에 트럼프가 이룩한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추려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혁명은 전부 상식에 기반한 혁명입니다. 상식.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일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렇게 시비 걸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마가라는 말을 쓰는데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자라고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하자는데 바로 이런 상식적인 기초에 의거해서 트럼프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을 지킨다는 뜻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적 가치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혁명은 보수주의, 보수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좀 정치적으로 말한다면은 한마디로 딥스테이트를 척결하겠다. 딥스테이트. 그리고 세계화의 시대에서 이 글로벌리스트를 척결하고 다시 국가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 정책을 많이 바꿔나갔는데 오늘 크게 한 4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미국 사회를 이상하게 만들었던 주류 언론과의 싸움입니다. 말이 주류지 지금은 사실은 주류도 아닙니다. 그래서 레가시 미디어라는 말을 쓰죠. 메인스트림이라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주류 언론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받지 않습니다. 다른 정보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주류 언론과 싸우고 있다. 두 번째,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이거는 설마 미국에 부정선거가 있으랴 했는데 2020년 미국 대선을 트럼프가 부정이라고 거의 공개적으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2020년 선거에서 패했다면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때 이겼는데 이제 선거를 뺏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마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J6라는 사건입니다. 1월 6일 날 이제 각 주에서 온 선거인단을 마지막으로 상하 양원에서 이제 숫자를 다 공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누가 당선되었다. 그때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1월 6일 날 그때 펜스 부통령이었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주에서 온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를 하다가 국회로 진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성지인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사실은 트럼프가 탄핵 소추까지 당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망자도 발생했고 그리고 언제든지 민주당이 공화당을 비난하고 트럼프를 비난하는 민주주의 파괴자라는 그런 사건이 J6 1월 6일 사건인데 지금 1월 6일 사건이 사실은 트럼프 쪽에서 일으킨 사건이라기보다도 민주당에서 그물을 쳐놨는데 덫을 쳐놓고 걸려들기를 바랬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아주 좀 대단한 사건이죠. 세 번째,
트럼프를 참 법관들이 못살게 굴었습니다. 정치화된 사법부가 트럼프를 재판에 걸어서 무려 90개 이상의 재판을 이제 당했죠. 그리고 뭐 벌금을 3억 5,500만 달러 낸 경우도 있고 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트럼프를 정말 그 힘들게 했던 그런 법관들이 역으로 자기네들이 중조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보기에는 이 정치 보복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정치화된 사법부, 부패 법관을 척결하고 부패한 정치가들을 척결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뭐 보통 싸움이 아닐 겁니다. 네 번째, 그동안에 미국을 주도하던 정치 사상, 이게 그 사상이라고 하기엔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크 아이디올로지라고 그러죠. 야, 그 동성연애 하면 어때? 그럼 남자가 여자 되면 어떤 거야? 여자가 남자 되면 또 그것이 뭐가 문제고? 그리고 세상에 무슨 남자와 여자만 있는 거야? 그리고 여자로 성전하는 남자가 수영대회에 나가고 육상대회를 한다니 그게 어때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미국 사회를 광범위하게 이제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한 우리가 깨시민이라고 그러죠. 정말 엉뚱한 이런 사상을 전파하는 곳이 대학이었습니다. 특히 명문 대학이에요. 지금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하고 트럼프가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감히 하버드 대학을 건드렸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버드 대학이 완전히 무릎 꿇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거대한 혁명이죠. 미국의 좌파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부활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기후 사기 이런 것들이 다 그 문제점이 많은데 트럼프는 기후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한 사회의 조류를 바꿔놓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뉴욕의 그 입간판이 쓴 겁니다. 1월 1일은 새해의 시작일 뿐이지만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는 그날은 새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다.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혁명적으로 세상이 변한다는 그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된 다음에 인기가 그래도 상당히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도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당선된 다음에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obliterate,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 딥스테이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워싱턴의 기성 기득권입니다. 워싱턴의 기득권, 거기에 민주당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들 들어가고, 그리고 변호사들 들어가고, 로비스트들 들어가고, 그리고 언론 들어가고, 그 워싱턴에 기생하면서 그 권력을 향유하는 미국의 보통 시민이 아니라 미국의 엘리트, 도대체 철벽같이 굳어있는 그 엘리트들을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척결해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말로 그 초스피드를 가지고 수많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미국 사회를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자화자찬일 수 있지만은 지난 100일은 정말 위대한 100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대부분이 트럼프의 성적표를 A+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뭐 대부분이 부정적이지만은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절반보다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랬죠. A revolution of common sense. 지난 100일은 상식이 혁명을 일으켰던 그 상식이 오히려 몰상식한테 밀리고 있던 세월인데 다시 상식이 지배하는 세월로 바꿔놨다. 백악관 첫 번째 화면 들어가면은 아메리카 is ba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혁명적으로 바꿔서 미국을 다시 돌려놓겠다.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과거에 없던 아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하는 혁명은 보수혁명이고 진짜 과거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혁명이지만은
보수주의 혁명입니다. 지난 3월 29일 날 일론 머스크가 그 폭스의 아주 유명한 앵커 브렛 바이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 미국이 하고 있는 일, 이거를 아주 재밌게 요약을 했습니다. 미국은 전체 소금 문명을 지키는 싸움의 중앙 전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금 문명을 지키는데 미국이 맨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 만약에 이 전열이 무너지면 소금 문명은 끝장날 것입니다. 트럼프의 그 혁명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소금 문명, 그리고 미국적 정치제도, 미국적 그 양식 이런 것을 지키겠다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 좋아하던 사람이든 트럼프가 진짜 그 79세인데 79세 치고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날 미국의 106세 되는 할머니가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말을 하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 106년을 살았으니까 상당히 그 오랜 세월 대통령들을 겪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have never seen a harder working president than President Trump. 트럼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뭐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뭐 그냥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미국에 누가 뭐래도 정말 그 권위를 100% 인정받고 있는 미국 최고의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또 그 건물 앞에다가 엄청나게 큰 그 뭐 거의 한 5, 6층을 다 가리는 그런 걸개를 걸었는데 거기 이제 그 걸개에 America'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The first 100 days, 첫 100일 해놓고서 이 여러분 혹시 그 영어를 좀 하시고 그리고 또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그 100일 동안 그 트럼프가 무슨 업적을 이뤘느냐를 요 헤리티지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에 100개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100가지를 쭉 했는데 뭐 그걸 크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국가, 뷰로크라시라는 게 뭡니까? 뭐 일하는데 뭐 규제가 많은 거예요. 잘 되는 일은 없고 이거를 트럼프가 와해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경이 없는 것은 나라가 아니에요. 국경의 안보를 다시 확립시켰다. 그리고 여성과 소녀의 권리 보호. 여러분 워크가 아니 남자가 여자 되는 게 어때? 그리고 여자 된다면 수영선수로 좀 나가면 어때? 달리기 좀 하면 어때? 그거는 여성과 소녀들을 전부 피해를 입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리티지에서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 보호, 미국 인구의 절반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낭비를 척결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낭비됐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맡은 미국 정부 효율부 DOGE라고 그러죠. 거기서 돈 찾아낸 것을 보고 야, 이 정도로 미국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다 하는 일을 알 수 있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그 그림들이 not elected to be nice. 뭐 nice 하려고 당선된 게 아니라 elected to get result. 정치적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고 지금 오벌 오피스라는 게 그 달걀 모양으로 생긴 대통령 사무실이죠. 거기 들어가는 복도에 트럼프가 그 형사범으로 잡혀가서 감옥소에서 찍은 사진 그 여러분들 다 기억날 겁니다. 이렇게 노을 보고 있는 그걸 머그샷이라고 그러죠. 그 머그샷 큰 거를 액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대통령 복도에다가 집무실로 들어가는 복도에다가 달아놨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을 지금 이제 새로 바꾸는 그런 겁니다. 제가 크게 네 가지 얘기했는데 그 네 가지 뭐 조금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류 언론과의 싸움입니다. 주류 언론이 너무나도 거짓말과 편견이 많아요.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들한테 보도하는데 그냥 보면은 아 여기는 민주당 선전부구나. 민주당을 선전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보다는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더 선호하는구나. 미국보다는 차라리 중국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바로 며칠 전에 트럼프가 월스트리트는 중국 신문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레가시 미디어로 이제 타락했습니다. 그냥 오래됐다는 것밖에는
그게 없어요. 이미 객관적인 보도자도 아니고 사회주의, 민주당 운동원이 돼버린 이런 언론을 트럼프는 그냥 놔두지 않고 서로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심지어 CNN은 국방부에서 쫓겨났습니다. 국방부에서 CNN 기자를 쫓아내면서 너네들은 왜곡 보도를 하기 때문에 너네들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미국 주류 언론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라는 점에서는 이미 주류 언론은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듣도 보도 못한 뉴스맥스라는 새로 생긴 우파 매체가 있습니다. 그 뉴스맥스의 시청률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CNN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CNN은 다 아시죠? 뉴스맥스는 모르시고 뉴스맥스가 CNN을 넘을 정도로 이렇게 지형이 바뀌고 있죠. 네, ABC의 스테파노플루스라는 정말 아주 이름을 날리는 그런 기자가 있습니다. 앵커맨이죠. 이 사람이 트럼프한테 고발당해가지고 왜 거짓말했다고 트럼프가 강간하고 뭐하고 이런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1,500만 배상받습니다. 회사가 돈을 내주기 때문에 연봉이 깎였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 크게 보도되지 않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그 이긴 데 뒤이어서 CBS를 고발했습니다. CBS 고발한 이유는 CBS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서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엉망으로 했다라고 났는데 그 잘못한 부분을 다 빼고 편집해서 괜찮은 부분만 내보냈으니까 트럼프는 이거는 선거방해야. 몇 천만 불짜리 소송을 지금 해놓은 상태죠. 예, 미국의 가짜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래요. 불법 이민자들 중에서 범죄 저지르고 살인 강간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메릴랜드 사람 이렇게 불러요. 메릴랜드에서 있던 사람이면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살인하고 강간하고 애를 죽이고 브루클린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사람을 브루클린 사람, 브루클린 남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저 조지아 대학 거기서 여학생 하나가 아침에 조깅하다가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을 조지아맨이라고 부릅니다. 조지아 대학에서. 이게 언론이 할 일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4월 14일,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가 뭐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영화 배우도 했던 사람입니다. 우피 골드버그라는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거의 국자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방송 나와서 이제 그 방송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거짓 방송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9억 달러짜리 소송을 냈습니다. 만약 9억 달러짜리 소송을 냈는데 이거 다 벌금 내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끌어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서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짱을 뜨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CNN은 1980년에 생겼는데 2024년에 죽었다 RIP 해가지고 그림이 있어요. Rest in peace. 편안히 잠들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주류 언론이 이게 붕괴되게 된 것은 젊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보통 사람들이 뉴스를 알기 위해서 보는 매체가 이제 변한 겁니다. 다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텔레비나 라디오 같은 거 듣지 않아요. 신문 안 보고. X라는 매체가 지금 모든 것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X라는 큰 바위 덩어리가 리거시 미디어 해가지고 뭐 자동차를 그냥 꽉 깔아뭉갠 이런 사진이 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가 그냥 압도적으로 해리스는 좋은 사람,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라고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넉넉하게 이기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X에서 찾을 수 있다. 디펀드 NPR, 디펀드 PBS 이건 뭡니까? 전부 다 미국의 국립 라디오 방송 그리고 공립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거 제가 그 유학할 때 몇십 년 전에는 참 이게 괜찮은 방송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그냥 완전히 반미국적이에요. NP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마스에다가 뒤에다가 테러리스트란 말을 붙이지 못하게 아니니까 하마스에다가 테러리스트란 말을 못 붙이면은 그게 미국의 공영방송입니까? 트럼프가 이런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PBS도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정통을 위해서 별로 좋지 않아 해가지고 없앴죠. 네, 최근에 나온 거예요. 지난 100일 동안에 미국의 주류 방송, 뭐 ABC, CBS, MBC의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는 92%가
부정적인 보도입니다. 단 7.8%만이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트럼프 사람들 쭉 이제 다 보니까 100% 부정적 보도만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피트 헥스테스라는 지금 미국 국방부를 완전히 전투하는 부서로 바꿔놓고 있는 그 젊은 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받고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학사 받았던 아주 그 영재죠. 이런 사람을 100% 나쁜 놈이라고 지금 언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류 언론의 한 앵커맨이 하는 말이에요. No matter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든 we will twist it to make Donald Trump look bad. 도널드 트럼프가 나쁘게 보이도록 다 비틀어야 됩니다. 꽈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관세 전쟁은 트럼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빌 클린턴도 했고 오바마도 했고 다 했어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 쫓아내는 거 트럼프가 제일 많이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빌 클린턴, 오바마 다 쫓아냈어요. 근데 빌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할 때는 정말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바마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니까 끝내주는 전략가라고까지 언론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나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하니까 나쁜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 얼마 전에 교황 장례식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신분들 그대로 바뀌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트럼프가 장례식에 파란 옷 입고 갔다는 거예요. 파란 넥타이 메고. 맞습니다. 파란 옷 입고 그래서 드레스 코드를 어겼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여줬죠. 여러분 한번 사진 보세요. 파란색 입은 사람이 트럼프 혼자인지. 바이든도 파란색 옷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에요. 검은색 절반. 그리고 젤렌스키는 아예 양복도 안 입고 왔습니다. 잠바 입고 왔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전부 다 이렇게 몰아서 나쁜 사람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와 J6 사건, 부정선거와 1월 6일 사건. 1월 6일 어떻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다 사람들이 한탄하고 그랬죠.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야,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지다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터커 칼슨이라는 정말 미국에서 날리는 보수적인 그 앵커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 이틀 전에 올린 거예요. X에다가 2025년 1월 18일 날 올렸는데 그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에 이겼죠. 그리고 물음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 선거에 트럼프가 이긴 것이죠. 요번에 두 번째 이기고 취임하기 이틀 전에 그걸 올렸습니다. 네, 이거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에요. 작년 12월 30일 이 사람이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20년 대선에서 자기가 이겼는데 그 대선이 어떻게 자기로부터 훔쳐졌는지에 대해서 모든 다큐멘터리를 나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resident Trump says he has it all documented on how the 2020 election was stolen from him. 2020년 선거가 어떻게 자기로부터 훔쳐졌는지에 관한 모든 다큐멘터리를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였다. 그거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제 앞으로 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선거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 팀들이 그걸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일단 컴퓨터 투표하면 안 된다. 투표는 종이에다 할 것. 그리고 사전선거 안 되고 당일 투표를 하겠다. 당일.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투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좀 상상이 안 가죠? 투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다니 그게 상식 아닌 거예요, 상식? 그런데 미국 주들에서는 한 열 몇 군데는 다 민주당입니다. 이거 보자고 그러는 사람이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큰일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흑인들은 백인들에 비해서 신분증 가지고 다닐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랬으니까 인종차별이다. 지금 미국의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당연히 사진 붙어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서 투표해야 되지. 미국에서 모든 일 신분증 없이 할 수 없는 일이 아주 많아요. 빵집에서 빵 먹는 일 그런 거 빼놓고
어디 가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투표할 때는 안 보여줘도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의 몰상식이 지금 다시 상식으로 가는 거죠. 1월 6일 사건입니다. 1월 6일 날 정말 뭐 이상한 정말 이거 다 부정이다. 위스콘신, 미시간. 그러니까 그 부통령이 상원의장이니까 상원의장이 그거를 직결을 해서 발표하는데 펜스 부통령 이거 잘못된 거니까 다른 데로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수만 명이 워싱턴에 몰려들었죠. 뭐 버스 타고 먼 데서 간 사람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폭동 일으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전부 다 흩어져야 된다. 그래놓고 심지어는 폭동에 대비해서 주 방위군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상으로 대통령은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는데 배치하는 것은 워싱턴 시장이 여기다 배치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만 배치가 된답니다. 트럼프가 분명히 만약에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서 군대를 동원을 시켰는데 그거를 거기다 데리고 오지 않은 것은 다 민주당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죠. January 6th was a setup. 셋업이 뭡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함정이야, 함정. 함정을 판 사람 중에 그 함정 파는데 대표자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함정이 놓여져서 야기된 사건이다. 그리고 공화당과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한 대계획이다. 그리고 J6 1월 6일 관련 비디오가 가짜도 많고 그리고 불리한 자료들은 다 빼거나 파기시켰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죠. 여기서 지금 제일 앞장서서 이 사건을 파헤치는 사람이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2023년에 자기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J6 1월 6일 날 사건은 공화당이 민주당의 꾀에 넘어가서 이렇게 사건이 된 거다라는 그 내용을 상당히 길게 책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보실 텐데 지금 캐시 파텔이 바로 미국의 부패한 정치가들 그리고 부정선거 포함해서 다 자기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캐시 파텔이 쓴 책입니다. Government Gangsters, 정부의 깡패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부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The Deep State, The Truth, and the Battle for Our Democracy. Deep State. 아까 얘기했죠. 워싱턴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트럼프는 그게 워싱턴의 늪에 있는 더러운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늪을 말려버리겠다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The Truth, 진실.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부제인데 이 책에서 캐시 파텔이 트럼프를 탄핵소추한 J6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폭동을 유도했다라고 오랫동안 주장을 했죠. 수천 명이 감옥 갔다가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먼저 쐈다는 비디오가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언제 쐈느냐? 아직 폭동화 되기 전에 쐈는데 그 총을 맞고 그 젊은 여자가 한 사람 죽였습니다. 경고하기 전에 총격부터 했고 그리고 총격이 오기 전에 총격이 쏘기 전에 riot, 폭동은 없었다. 그런데 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고 그래서 몰려 들어가는데 경찰이 문도 안 막고 오히려 환영하듯이 문을 다 열어주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o one is rioting yet. 아무도 폭동을 하지 않았는데 총알은 날아왔다라는 식으로 돼 있고 쏜 사람까지 다 나와 있어요. 뭐 이제 신문에 이런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 지금 4년이 넘었는데 그날 죽은 사람 애슐리 바비트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가족에 아무도 그 돈 같은 거 보상금 같은 게 없는데 지난 5월 3일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 1월 6일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애슐리 베비트의 가족들에게 얼마를 배상할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유력해 내었다. 세월이 이게 혁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일들이 다 정상이 되죠. 세 번째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전부 다 정치화가 됐죠. 그리고 부패 법관, 그리고 부패한 정치가 이들을 지금 트럼프가 척결하고 있습니다.
뭐 재밌는 그 팩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가 이제 큰 망치를 들고 있어요. The hammer of justice is coming. 정의의 해머가, 정의의 망치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 예입니다. 2019년에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조 바이든이 총 재산이 900만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630만 불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시작한 지 2년째 조 바이든의 재산은 900만 불이 4,100만 불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630만 불이 2,800만 불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통령 연봉이 40만 불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자기가 인디안이라고 자처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그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평생을 산 여자예요. 그 사람이 뭐 거의 사회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연봉이 28만 5천 불입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총 재산이 6,7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대략 1,000억 원 되는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으면 몇 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상원의원 235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다 고쳐내야 된다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가 미국 국회의원들이 돈 버는 거야, 그 전쟁. 거기다 돈을 이렇게 원조를 해주면은 그 돈이 세탁돼 갖고 미국 국회한테 다시 오는 겁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9,200만 불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여기에 그 낸시 펠로시는 8,600만 불 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첸이라는 사람은 원래 공화당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트 롬니 공화당입니다. 린지 그레함 공화당 이런 사람들도 다 돈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공화당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 세탁돼 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부패들 앞으로 다 이제 깨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가 돈도 없는 그러니까 집도 별로 부자도 아닌데 이게 편의상 예를 들겠습니다. 내 재산이 이만큼이니까 은행에서 이만큼 꿔줘요. 그런데 그 재산을 불렸다는 거예요. 돈을 더 꾸려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부정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집인데 500억짜리 집이라고 해갖고 돈을 대출을 더 받았다. 근데 그 사건은 벌써 몇십 년 전 사건이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이자 쳐서. 그런데 몇십 년 있다가 그 뉴욕의 검찰총장 여기 그 보이는 흑인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고발해가지고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3억 5,500만 달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벌금 갚으라고 난리 법석이 났었죠. 뉴욕주가 트럼프를 대통령 출마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억 5,500만 불 벌리게 했던 검찰총장 그리고 같이 이제 그걸 담당했던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한테 걸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죄목으로 걸렸습니다. 이 검찰총장 레티티아 제임스라는 이 여자가 자기가 사는 집이 뉴욕 검찰총장은 반드시 뉴욕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주에 집을 사놓고 그것이 나의 집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사는데 돈을 꾸는 과정에서 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모기지 프로드, 그러니까 모기지 사기입니다. 모기지라는 건 돈 꿔서 돈 빌려 사서 몇십 년 동안 지급 갚는 거죠. 예. 그래서 자칫하면 30년 동안 감옥 가야 된대요. 그리고 벌금 100만 달러 내야 됩니다. 예, 이런 일이 지금 거꾸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를 잡아 넣으렸던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레티티아 제임스라는 그 여자 검찰총장이 그랬죠. No one is above the law.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미국 언론들이 특히 보수 언론들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모기지 사기, 거주지 허위로 주장하고 그리고 집을 사는데 그 집에 누구랑 같이 사는 자기 남편 대신에 자기 아버지랑 결혼한 사람처럼 해가지고 올리고 그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 그러니까 형사법 걸린 사람들 찍는 머그샷을 찍게 한 사람은 조지아주의 한 카운티, 아틀란타시가 있는 카운티의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파니 윌리스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또 흑인 남자는 그 검사입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아예 애초에 둘이 그냥 연인 관계라는 부적절한 연인 관계라는 사실도 밝혀지고 돈도 허투루 쓴 게 다 밝혀져 가지고 재판이 흐지부지 됐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아예 길티 유죄 판결을 받아 가지고 감옥 가야 될 지경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복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참 놀라운 얘기인데 제이디 반스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이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건데 자기 X에다가 오바마의 출생 신고가 가짜라는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출생지가 미국 본토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야? 이거 가짜 아니야? 라는 것을 지난 3월 30일 날 한번 나왔는데 제가 이게 믿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D 벤스가 올려서 그냥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4월 14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X에다 또 같은 걸 올린 거예요. 오바마는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죠. 이거 이제 보통 싸움이 정치가들 그리고 정치가들도 보통 그냥 하원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한테까지도 화살이 겨냥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You can get rich in politics unless you are a crook. 너가 사기꾼이 아닌 한 정치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 미국 정치가들이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전부 다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인데 다 사기꾼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정부가 너무 불필요하게 비대해졌다. 그래서 그 돈을 좀 줄여야 된다. 그게 왜 나쁩니까? 여기 그 만화가 있는데 텍스페이어 세금 내는 홀쭉한 영감이 정부라는 뚱뚱한 그거를 자전거에 태우고 그냥 낑낑거리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이 경영자니까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그 부서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최근까지 1,600억 달러 정도를 돈을 그냥 불량하게 나가는 돈을 이제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최근에 5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제 일론 머스크가 걸린 겁니다. 루이지애나에서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름이 34개래요. 그리고 주소도 34개고 그래가지고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를 116만 8천 불을 챙겨갔다. 이거를 그냥 눈뜬 장님식으로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 당한 겁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이거 없어진 거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USAID라고 우리 어렸을 때 미국 우유 원조 받아 먹었을 때 USAID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수하는 그림 있고 참 기억나는 건데 이거를 드디어 없앴는데 3월 29일 날 미국 국무부가 공식으로 USAID를 폐쇄했다. 왜 폐쇄했을까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거기서 탄자니아로 가는 돈이 8,400만 달러가 있었는데 그 돈이 클린턴 재단으로 잘못 간 게 아니라 빼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클린턴의 딸 첼시아 클린턴이 결혼식 비용으로 300만 불을 썼고 그리고 저택을 하나 사는데 1,000만 달러를 썼다. 이렇게 돈이 엉망으로 쓰여져 있는 이런 기구는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 없어진 겁니다. 네, 최근에 미국 국회의원 한 사람이 미국 상원 화이트하우스라는 이름이 백악관이에요. 세니터 화이트하우스. 이 사람이 노지, 그러니까 미국 효율부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비난하는 상원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가지고 있는 컨설팅 팜에다가 몇백만 불을 돈을 이렇게 돌려 쓴 거예요. 정부 돈을. 그러니까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그거 반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이런 혁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간이 약간 길어지는데 워크 아이디올로지. 워크 아까 얘기했죠. 대학 교육의 정상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미국의 그 사회주의의 그냥 소굴입니다. 소굴. 버클리 대학 같은 게 버클리 대학 가면 자기네가 해방구라고 그래요. 해방된 곳이 자본주의로부터 제국주의로부터.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 또는 미국 명문 대학들 이런 대학하고 왜 미국적 정신을 다 좀 먹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사회를 돌려놓기 위해서 거기랑 싸우는 겁니다. 공산주의랑 싸우고 기독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기후 사기 등에 대해서 싸우고 여기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The biggest cancers of society.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암적 존재들 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가 클라우스 슈밥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화의 가장 주창자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 해가지고 다보스에서 모이는 글로벌리스트의 그 대표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좀먹는 암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그래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60년대 기후 사기입니다. 앞으로 10년이면 석유는 끝나. 다 그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1970년대는 10년 후에는 지구는 빙하기로 들어가. 여러분 온난화가 아닙니다. 1980년대 10년 후 산성비 때문에 모든 곡물이 이제 생산이 안 돼. 이제 다 굶어 죽는다고 또 겁줬습니다. 1990년대 10년 후에 지구의 오존층은 다 파괴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겁먹었죠. 2000년대 10년 후에 모든 지구의 빙하가 다 사라질 것이야. 이것들이 전부 다 기후 사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 정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엄청 먹이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자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의미입니다. 빙산이 딱 떠 있는데 빙산 밑에가 더 크죠. 빙산 꼭대기에 클라이미트 히스테리아, 기후 때문에 완전히 히스테리아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기후 이론자들이 대부분 사회주의자, 반자본주의자, 반시장주의자들이죠. 재미있는 발견이 일어났는데 중국 대학에서 말이죠. 중국에 있는 한 대학이에요. 이 대학의 학자들이 통지 유니버시티, 통지대학이라는 데서 학자들이 남극의 얼음을 쭉 측정을 했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얼음이 1년에 142기가톤씩 녹아내렸답니다. 온난화가 딱 맞죠?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은 1년에 108기가톤씩 얼음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온난화 맞아요? 예, 바로 이런 엉터리 과학이죠. 네, 여러분들 내가 여러 번 보여드린 사진인데 지난번 미국 보건부 장관이 남자인데 여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옆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은 논 바이너리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작년 부활절에 백악관에 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래도 되는 거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했는데 금년 바로 똑같은데 그 무지개 깃발 자리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고 양쪽에는 미국 깃발이 있는 2025년 부활절, 작년 부활절 딱 1년 사이인데 나라가 이렇게 확 변했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돼가지고서는 교실에다가 미국 깃발 이외에 다른 깃발은 걸면 안 된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무지개 깃발도 걸고 팔레스타인 깃발도 걸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책을 다시 미국 사회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 트럼프가 아주 선언을 했죠. We are bringing the Bible back to America. 우리는 미국의 성경책을 다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진 보니까 황당하시죠? 어떤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남자 출신입니다. 내가 여자로 전환되는데 나를 희라고 부르니까 너무 화나고 짜증나요 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5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하여간 어이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 싸우고 있다는 소리죠. 예, 그리고 라일리 게인스라는 그 미국의 정말 수영을 잘하는 진짜 챔피언인데 어떤 펜실베니아 대학 남자 선수가 여자로 성전하는 바람에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만 받았던 라일리 게인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This boy won the girls 800 meter and 1600 meter in Maine yesterday. 5월 4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메인주의 그 주지사가 여자가 성전하는
남자가 여자 됐는데 마라톤 못 나갈 건 뭐 있고 그래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고발했어요. 아직 게임이 안 끝났는데 여러분 내가 이것도 사진 한 5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800m, 1600m를 다 우승했는데 동영상을 보면은 여자들은 상대가 안 되게 잘 뛰는. 근데 지가 여자래.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죠. 네. 하버드 대학,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데 이제는 거의 그냥 이 사회적으로는 반 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친 사회주의, 친 워크, 친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정신에서 이제 많이 어긋났습니다. 트럼프가 너네들은 이미 학문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해 줄 수 없어. 세금 내야 돼. 그리고 정부가 주는 10억 달러 이제 안 줄 거야. 너네 돈이 500억 달러나 있다며 그 세금 내. 너네들은 그냥 정치 기구야. 라고 맞짱을 뜨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 트럼프가 무식한 놈이라서 하버드 같은 데랑 싸운다 그러는데 지금 그냥 나오는 뉴스입니다. 하버드는 저항의 상징처럼 저항의 영웅처럼 칭송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트럼프한테 돈 좀 받으려고 광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하버드 대학에 날리는 교수, 미국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알란 델쇼비츠라는 하버드 법과대학원의 평생 교수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나와 있는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이 트럼프를 이길 수는 없다. 하버드는 트럼프한테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하버드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죠.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하버드 대학에 돈 안 주는 데 대해서 대단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는데 피트 헤그세스라는 그 미국의 지금 아주 44살밖에 안 된 국방장관은 하버드 대학 석사학위를 반납했습니다. 내가 졸업한 이 학교가 이렇게 그 맛이 가다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버드는 넘버 아니고 하버드가 하는 일은 다 맞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했죠. 5월 2일 날 하버드 finally admit in its October 7 report that woke politics have wrecked the school. 하버드 대학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기권한 거예요. 10월 7일이 뭡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날이죠. 그 관련돼 가지고 이스라엘만 욕을 들이 했었는데 그때 그 보고서를 내고 보니까 바로 이 워크 정치가 깨시민 정치가 하버드를 완전히 망쳐놓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였다라고 샤니 헤니티가 나왔습니다. 거기 그 이슬람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비리그에 와가지고서 학교에서 미국에게 죽음을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미국에게 죽음을. 그래서 미국 정부가 미국에게 죽음을이라고 주장하는 유학생들은 나가라. 니네 나라 가서 공부해라라고 쫓으니까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지금 미국 국무부가 하버드 대학이 외국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뺏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같은 데는 이게는 완전히 그 팔레스타인 대학 비슷하게 돼버린. 그래서 그거 다 뺏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나고 하버드 대학이 83,000불 등록금이라는데 등록금이 1년에 1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비싼 대학에서 전부 다 그냥 머리를 세뇌하는 거예요. 세뇌. 그래서 그 미국 국회의원들 하버드 출신들이 이제 그 대학에 더 이상 돈 주지 말라. 그래갖고 브랜돈 질이라는 그 미국 아주 젊은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더 이상 지원해 주지 말고 그리고 그 대학이 500억이라는 그 펀드가 있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세금 받아라. 저게 무슨 이 객관적인 연구기관이냐. 이게 정치 도구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마지막인데 그림 한번 보세요. 김정은이가 하버드 대학교에 와서 앉아 있어. 옆에 그 하버드 미국 아주 인류대학 학생들 쪽이 있습니다. 뭐 배우러 가는 줄 아세요? 이 만화에 김정은이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왔는데 어떻게 애들을 세뇌시키는가를 연구하러 배우러 왔다. 지금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돈 내고서 조롱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보수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Young Americans sour on Congressional Democrats. 젊은 미국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아마 이 뉴스 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 지지율 31%에 불과
맞아요. 대학생들한테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31%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은 대통령은 없죠. 그 민주당은 상원의원, 하원의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23%입니다. 그러니까 선거하면 공화당이 이기는 거예요. 미국 대학생들한테. 그리고 지금 예일 대학교에서 나온 거를 제가 여기는 안 갖고 왔지만은 얼마 전에 읽은 기억으로 예일 대학 1학년서부터 4학년 18살부터 21~22살까지 그 연령대 학생들 중에서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12%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이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트럼프가 된다면은 군인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부 다 모병제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다 이렇게 뽑는데 지금 금년에 지금 4월까지 미국이 뽑으려고 하는 군인의 85%를 충원했답니다. 지금 3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이 아니다. 바이든 때는 전부 다 자연적으로 나간 거야. 누구 잘못이 없어. 자연이야. 그런데 아예 백악관 홈페이지에 랩릭 연구소에서 빠져나갔다. 연구소에서 빠져나갔고 자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코로나였다. 그리고 우한 얘기 나오고 그렇지만은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부인해 왔다. 이것도 문제 삼겠다라고 나옵니다. 앤토니 파우치가 이제 이거 주장한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왜 2m 간격을 띠라고 했느냐 그랬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라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로 미국이 뭐 여러 나라들 연구소에다가 뭐 생물학, 화학, 무기 뭐 이런 거 병균 이런 거 연구하는 돈 주지 말라. 그러다가 이렇게 위험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바로 며칠 전에 5월 6일이니까 엊그제네요. 엊그제 이 행정명령이 사인했습니다. 그런 연구소에 연구를 위해서 돈을 대주지 말 것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그런 팬데믹이 다시 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죠. 네. 아주 강성 보수인 트럼프 지지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지금 넉 달 지났는데 아직도 한 놈도 체포를 안 했군요. 잡아놓아야 될 놈들은 한 놈도 잡아놓지 않았군요. 라는 말 나왔는데 여기 봤죠? 이런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지. 정치가들 돈 먹고 부정부패한 사람을 감옥에 넣어야지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이거 바닷가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아주 악명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알카트레즈라는 감옥소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감옥소를 다시 더 크게 넓혀가지고 다시 감옥소를 오픈하라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나는 그것이 트럼프 대혁명의 일환으로 이제 앞으로 금명간 나타나게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상식에 기반한 미국적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이 사이에 많은 이 정치 변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네, 오늘 다른 날보다 좀 길었는데 자료가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